자, 이번에는 우리 확률에서 지난 시간에 수학적 확률까지 나왔고, 이번엔 통계적 확률을 볼게요. 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수치상으로 어떤 변수랑은 관계없이 라는 말이 사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말 그대로 그냥 수식적인 확률인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주사위를 내가 6번 던지잖아?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이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잖아. 그럼 6번 던지면은 1이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한 번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지. 6번 던졌을 때 1이 몇 번 나올까? 한 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2번이 나올 수도 있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사실상 수학적 확률인 6분의 1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제 던지는 힘의 색이, 뭐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래.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 균일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확률값이 수학적 확률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수치상으로 6분의 1에 가깝게 이제 다가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6번만 던지는 게 아니야. 60번, 600번, 6만 번 이렇게 던지면 거의 한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행을 이제 n번 반복을 하고 실제로 나오는 횟수를 rn이라고 했을 때 요 n분의 rn, 그러니까 n번 시행을 했어. 근데 rn이라는 횟수가 사건 A가,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rn번 일어난 거야. 그지? 이게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을 한없이 크게 함, 이게 이제 뭐야? n을 어디로?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했을 때 실제로 이 확률의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뭐 한다?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의 n승이라는 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그때 확률을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은 되게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시면 돼요. 봐봐. 제품 100개를 조사했어. 불량품이 4개 발견됐대. 그러면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택한 1개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실제로 일어난 100개 중에 4개가 불량품이라는 거야. 그럼 불량품일 확률은 어떻게 돼? 100분의 4. 얘가 이제 통계적 확률이다. 직육면체 지우개를 120번 던졌어. 가장 넓은 면이 위로 오는 횟수가 95번이었대. 그러면은 120번 중에 95번이 올라간 거잖아. 그럼 통계적인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120분의 9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이 상황에 대한 확률은 수학적 확률은 아니고 통계적 확률이 된다는 거죠. 약분하면 24분의 19. U짝을 200번 던졌어. 평평한 면이 114번이나 나왔습니다.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200분의 114 이렇게 된 거죠. 100분의 57. 43번. 양궁 선수가 화살을 100번 쏴 6점 이상 맞힌 횟수를 나타낸 거래. 10점을 맞힐 확률은 어떻게 되냐? 100번 중에 9번 이렇게. 8점 이상을 맞춘다. 100분의 16이랑 12, 9를 다 합친 거죠. 37. 6점 이상 맞힐 확률은 100분의 다 더한 거. 23을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다. 그지? 65분의 3이죠. 이게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도형을 이용한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라 그래서 영역과 영역 간에 대한 이제 수치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확률로 만들어진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 4개로 합쳐진 도형이 있어. 색칠한 부분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다 이제 점을 딱 찍었을 때, 점을 찍어서 여기 색칠한 부분에 도달하려면은 이 전체 영역 중에서 이 색칠한 영역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색칠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 16칸 중에 6칸이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16칸 중에 6칸. 이렇게. 얘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5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를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도형에서 적용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넓이분의 넓이 혹은 각도분의 각도, 길이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49번 반지름의 길이가 3하고 6인데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면 색칠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도넛 모양. 그러면은 이제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 36파이 분의 바깥쪽 원의 넓이 36파이에서 이 안에 있는 거 9파이를 빼면 되는 거죠. 36파이 분의 27파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랑 바깥쪽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군데. 50, 51번 해보시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종류가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보여준 도형에서 적용되는 기하학적 확률이 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이 수학적인지 통계적인지 기하학적인지를 그냥 판단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1번 같은 거 풀 때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차피 부채꼴의 넓이랑 중심각은 정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360도 분의 중심각 45랑 60에 색칠돼 있죠? 105도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확률이라고 표현되는 거 자체가 표본 공간에 해당되는 모든 사건분의 특정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했잖아. 원소로. 그러니까 전체 이 A라는 사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사건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소의 개수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이 표본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0보단 크거나 같겠죠. 요거를 똑같이 NS로 이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주면은 얘는 이제 확률로 정의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뭐가 돼? 1이 된다. 그러니까 확률 값이 1이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알겠죠? 확률에서 모든 100% 일어난다? 그러면 확률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냥.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냥 0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은 반드시 0에서 1 사이만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일어난다. 그럼 1이고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확률을 구했는데 1보다 큰 값이 나왔어. 빨리 들어와.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잘못 구한 거야. 알겠니? 자, 봐봐. 주사위를 던졌어. 두 눈의 수가 모두 1일 확률 어떻게 되죠? 둘 다 1이 나오는 게 3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53번. 두 눈의 수가 모두 자연수일 확률. 모두 자연수잖아. 뭐가 돼? 1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눈의 수의 합이 1일 확률. 없죠? 그러니까 0.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 합이 10 이하. 항상 합이 10 이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1 이렇게. 차가 6일 확률. 없죠? 0. 여기 57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래. 빨간 공 6개, 노란 공 4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건데 빨간 공이 나올 거니까 10분의 6. 빨간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1이지.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없죠. 자, 그래서 이건 뭐야? 곱사건 얘기하는 거죠? A라는 확률하고 사건하고 B 사건의 공통된 사건을 말하는 거야. 짝수인 사건과 홀수인 사건의 공통된 거. 그러니까 A는 짝수거든? 2, 4, 6, 8, 10. B는 홀수니까 1, 3, 5, 7, 9. 그럼 A랑 B는 무슨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이죠. 그럼 배반 사건이라는 건 이건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 공집합의 확률값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 합치면 전체 다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자체가 정의하기를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부터 정의를 하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한 집합의 연산 있죠? 그 연산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 집합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합사건에 해당되는 확률값을 구하면은 A의 확률, B의 확률을 구하고 겹치는 부분의 확률값을 빼주면 돼. 근데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얘가 뭐야? 그냥 0이잖아. 여기가 이제 공집합이니까. 그죠?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구해라.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집합의 연산으로 쭉 가는 거야. 얘는 4분의 1하고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뺀다. 이제 4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죠. 12분의 9, 12분의 2, 12분의 7. 63번. 계산이에요. 다 계산. 계산 문제니까. 여기 한번 세 문제 풀어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더 볼게. 1부터 20까지 카드를 뽑을 건데 짝수 또는 소수의 확률. 그럼 짝수를 쭉 적었고 소수도 쫙 적었고 그래서 겹치는 거 이제 보이고 그러면은 짝수가 될 확률은 20분의 10 10장 소수는 20분의 1, 2, 3, 4, 5, 6, 7, 8, 8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집합은 뭐야? 20분의 1이네. 구하는 확률은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게 이제 겹치는 거 하나 빼면 되니까 20분의 17. 쉽죠? 두 개도 해보시고. 이게 확률로 가는 거긴 한데 어차피 원소의 개수로 정의가 되는 거잖아, 확률 자체가.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 20까지 6개 있죠. 6개 있고 12의 약수는 6개 있죠. 이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개수로 그냥 가도 돼. 원소의 개수 빼기 겹치는 게 뭐야? 3, 6, 10이죠. 3개를 빼줘. 그걸 이제 전체 몇 개 중에서 20개 중에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PA로 표현됐다는 거는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a 교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통분해서 나타내면 ns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대한 횟수로 계산을 한 다음에 확률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사건의 확률을 조사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 계산해서 확률로 최종적으로 나타내도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이제 68번은 10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20분의 이제 9가 돼요. 9. 이렇게. 최대 최소 이것도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 그대로 했던 거죠.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확률이 이렇게 이제 합사건의 확률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 곱사건의 확률은 여기서 여기를 더한 거에서 뺀 거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5분의 9, 15분의 10, 15분의 19. 그래서 이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지. 이 합사건의 최대는 뭐야? PB를 포함하고 있거나 PA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A랑 PB는 당연히 PAB의 합사건에 이제 속하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범위가 0에서 1 사이에 들어가므로 PB라고 하는 게 3분의 PB가 좀 더 작죠? 아니죠. PA가 더 작구나. 그러니까 PA가 가진 것보다, 그러니까 PB가 가진 것보다는 그거 낫겠네. 3분의 2보다 이렇게 그거 낫다. 그래서 최소가 되려면 최대가 돼야 되는 1값을 빼서 15분의 4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원소의 개수 해당되는 그 내용하고 동일해요.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P의 A 합 B라는 게 1을 넘어가진 않을 테고, 그지? 뭐보다 크거나 같냐는 거지. 얘네 둘 중에 큰 것보단 크거나 같겠죠. 당연히. 4분의 3보다는 그거 낫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가지고 이제 PA 교비의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PA 교비가 PA랑 PB를 더한 거에서 A 합 B를 빼는 건데, 최소니까 얘가 제일 클 때 1을 빼주면 되겠네. 8분의 5 더하기 4분의 3 빼기 1 이렇게. 8분의 11 빼기 1이니까 8분의 3이다. (71번은) 최대를 물어봤죠. 최대. 그럼 이제 PA의 합 B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둘 중에 큰 거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PA 더하기 PB에서 PA 합 B를 뺀 거와 같아. 최대니까 얘가 가장 작을 때죠. 2분의 1하고 4분의 3 빼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최대가 됩니다. 배반 사건인 경우는 A 교비의 확률이 얼마다? 그냥 0이다. 그냥 두 개 더해버리면 되죠. 6분의 5. 배반이야. 그럼 PB 물어봐. 10분의 3. 배반이야, 배반. 3분의 1. 50장이 있어. 10 이하 또는 4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거 10 이하에 대한 사건과 40 이상에 대한 사건을 따로 보란 얘기인 거잖아. 또는이니까 뭐가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근데 둘이 무슨 관계야? 배반이잖아. 배반 사건. 그러니까 그냥 바로 더해버리면 되죠? 10 이하 몇 개? 10개. 40 이상 또 10개.
40 이상이면은 몇 개야? 40부터 50까지잖아. 몇 개야? 11개. 두 개를 더하면 50분의 21 확률 이렇게 나오겠죠. 8의 약수랑 10의 배수도 배반이죠? 8의 약수 4개, 10의 배수는 5개, 50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에 대한 성질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여사건도 뭐겠어? 여집합에 해당되는 사건을 말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랑 연결되는 우리 그 적어도 문제 있죠. 적어도 문제 풀 때 전체 경우에서 그 반대를 빼잖아. 반대라는 걸 이제 여사건이라고 이제 지칭할게요. 여사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여사건. 확률로 물어보면 항상 1, 전체가 1이잖아. 1에서 이제 빼주면 되고. 이렇게. 15의 약수가 A래. 1, 4, 5, 15. 소수가 B래. 2, 3, 5, 7, 9, 10, 11, 13. A의 여사건. 그럼 15분의 4개 빼니까 11. B의 여사건. 확률값. 15분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빼니까 9. 5분의 3이죠. 배반이면은 어때? 배반이면. 자, A랑 B가 배반이래. A의 여사건의 확률값과 B의 확률의 값을 알려주고, 그러면은 PA가 3분의 2가 되겠죠. A, B가 배반이므로 두 개 그냥 막 더해버리면 되겠죠. 12분의 8, 3, 11 이렇게. 요거는 그냥 뭐야 5분의 1하고 2분의 1 더라는 얘기니까 10분의 7 끝. 자 이거 어떻게 집합의 연산 들어간다. 드모르간의 법칙. A 합 B의 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A 합 B가 뭐야? 12분의 7이죠. 그게 여니까 12분의 5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는 2점짜리 문제라 틀리면 안 돼요. 적어도의 조건이 들어가면 동전 3개를 던져.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온다?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온다의 여사건. 모두 다 뭐가 나오는 거야? 뒷면이 나온다. 확률이 어떻게 해? 모두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1에서 빼주는 거야. 8분의 7. 85. 서로는 4개 동전을 던져. 적어도 1개는 뒷면이 나온다. 그럼 전체 1에서 뭘 빼라?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확률 얼마야? 16분의 1, 16분의 15 이렇게. 정상 8개, 불량품 2개. 2개를 꺼내. 임의로 2개를 꺼내. 적어도 1개는 정상일 제품의 확률. 그럼 적어도 1개가 정상이라는 게 전체에서 뭘 빼면 돼? 둘 다 불량일 확률을 빼면 되죠? 그럼 전체는 1에서 빼는 거야. 뭘 빼라고? 둘 다 불량일 확률인데 이제 확률 이제 만들 거야. 확률 만들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돼요? 2개를 꺼내잖아. 몇 개 중에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것 분에 우리가 지금 뭐 찾고 있어? 무슨 확률을 찾고 있는 거야? 불량으로만 2개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2C2 이렇게 되는 거죠. 45분의 1이니까 45분의 44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1개는 불량품일 확률은 1에서 둘 다 정상인 거 뽑는 거니까 이걸 빼주면 돼요. 그러면 1 빼기 45분의 82 28 되겠죠.
그럼 45분의 얼마야? 45분의 17? 확률 만들어서 이제 푸는 거고요. 바둑돌 4개, 5개, 2개를 꺼내. 적어도 1개는 흰 바둑돌 빼는 거죠. 13개 중에 2개를 뽑는 것 중에서 적어도 1개는 흰 바둑돌이니까 뭘로 만든 거? 검은 걸로만 2개 뽑는 거 빼면 되겠죠. 여기가 똑같이 어차피 숫자가 2잖아. 그러면 계산할 때 2, 1분의 13, 12 그리고 2, 1분의 9, 8이 되니까 어차피 여기 2, 1은 따로따로 약분 처리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C 뒤쪽에 숫자가 같으면 13, 12분의 9, 8 이렇게 바로 이제 들어가도 된다. 계산할 때 3, 4, 2 13분의 6이네. 1 빼기 13분의 6이니까 13분의 7 이런 식으로. 89번 이거 세 문제 해봐. 됐어요? 89번은 143분의 141 35분의 31 됩니다. 자, 또 마지막 7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래. 아닐 확률. 그러면 7의 배수일 확률을 빼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반대를 구해서 뺄 건지 아니면 여기 주어진 대로 구할 건지. 더 적은 걸로 가는 게 좋겠죠? 1 빼기 20분의 7의 배수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니까 10분의 9네. 소수가 아닐 확률. 소수가 좀 적으니까 소수를 구하는 게 낫겠죠. 2, 3, 5, 7, 9, 11,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8개다. 8개. 그러니까 20분의 12개가 소수가 아니겠죠. 5분의 3. 자, OX 문제 6개가 있어. 2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대. 그럼 우리가 이거를 2문제 맞을 때, 3문제 맞을 때, 4문제 맞을 때, 5문제 맞을 때, 6문제 맞을 때로 나눠서 구해야 돼. 5가지를. 근데 그거보다는 다 틀릴 때랑 하나 맞을 때인 반대를 빼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런 판단을 하라고. 모두 틀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다 틀려야 돼. 2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다 틀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있잖아. 수능 문제 빵점 맞으면 서울대에서 데려간다고.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어.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끝나잖아. 그럼 뭐야? 6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2의 6승분의 7이 되니까 전체에서 빼주면 64분의 7을 뺀 거야. 이래서 57 이렇게 되겠죠. 4문제 이하로 맞힐 확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 문제 이해하는 건 다 틀리는 것까지 포함. 다 틀리거나 하나 맞거나 두 개 맞거나 세 개 맞거나 네 개 맞거나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뭘 찾아? 5문제를 맞추자. 5문제를 맞힐 확률. 5문제를 맞힐 확률은 어떻게 될까? 2의 6승분에 문제가 6개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 중에 5개를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를 맞출 거야? 5개를 고르면 되잖아. 이 6문제 중에 맞출 5개 문제를 고르면 돼. 6, 2, 5 이렇게. 그리고 6문제를 맞힐 확률, 다 맞을 확률이죠. 그럼 이 6승분의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지. 다 맞추. 그러니까 여기가 65가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나? 이게 왜 65냐면 이런 거지. 봐봐. 이거 맞고 틀리고. 아니면 맞고 틀리고 맞고. 두 가지. 하나, 둘,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가 해서 6개. 그지? 근데 6개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내가 맞출 문제 5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어때? 같아진다. 그래서 65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전체에서 빼는 거야. 1-2의 6승분의 6 더하기 1. 똑같네. 64분의 57로 똑같아. 96번. 주사위를 2개를 던져.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른 확률을 구하래. 생각해. 서로 다른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주어진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를 만들어 봐야 돼. 한 2-3개 정도. 뭐가 있어? 뭐 1, 2, 3, 뭐 2, 4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생각을 해. 그 다음을 생각해 봐. 너무 많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발상을 뒤집어. 반대를 찾자. 뭘 빼면 돼? 같을 때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은 여사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니까 당연히 뺀다를 생각하지만 이게 나중에 뒤죽박죽 막 섞여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사건 문제지만 뒤집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뒤집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럴 땐 그냥 원래대로 이제 찾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하는 거는 확률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거는 디폴트야. 무조건 분류를 하게 해야 돼.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면 덜 분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고. 그럼 전체에서 뭘 뺀다? 같은 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30분의 6 6분의 5가 되겠지. 두 눈의 수의 합이 3 이상이야. 어때? 3 미만을 찾아서 빼는 게 낫겠죠? 합이 그럼 3 미만이라는 건 뭐가 됐어요? 합이 2가 되거나 밖에 없잖아. 뭐야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럼 36분의 35가 되겠죠. 1에서 36분의 1을 빼니까 차가 3 이하다. 차가 3 이하는 어떻게 할 거야? 3 이하. 그럼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차가 3 이하? 0일 때 있고 1, 2, 3 그리고 넘어가 봐. 차가 그럼 그 다음 뭐예요? 4 5 6은 없잖아 차가. 그러니까 네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뭘로 갈래? 이렇게 4개 구할래? 이거 2개 구할래? 2개가 낫겠죠? 그 전체에서 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차가 4인 경우 몇 가지야? 1호 그 다음에 2, 6
5, 1, 6, 2 네 가지네. 차가 5인 경우 1, 6, 6, 1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빨간 공, 파란 공이 들어있어요. 4개를 꺼낼 건데 빨간 공이 2개 이상일 확률 4개를 꺼낼 거야. 그럼 몇 개 중에 4개를 꺼내요? 9개 중에 4개를 꺼내는 게 전체가 될 건데 이 중에서 빨간 공이 2개 이상이다. 그럼 빨간 공이 2개일 경우 3개일 경우 4개일 경우를 나눠서 찾으면 돼요. 그럼 그 반대는 뭐야? 빨간 공이 하나도 없거나 1개인 경우 왼쪽이 더 적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 전체에서 빼 여사건을 찾아. 여사건이 뭐야? 첫 번째 빨간 공이 몇 개인 거? 0개. 빨간 공이 0개라는 거는 뭐로만 돼 있다는 거야, 공이. 파란 거 중에 몇 개 꺼내라? 4개.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몇 개? 1개이면은 5개 빨간 것 중에 하나 꺼내고 4개 파란 거 중에 3개를 꺼내면 되겠죠? 얘는 1가지, 얘는 20가지. 더하면 21. 이게 여사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거야. 9C 4분의 21. 9C4가 얼마죠? 126인가? 126분의 10, 20, 21. 이래서 빼줘. 딱 6배다. 6분의 5네, 6분의 1. 1에서 빼는 거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파란 공이 3개 이하일 확률? 그럼 뭘 찾아서 빼면 돼요? 파란 공이 4개인 경우가 반대잖아. 파란 공만 4개 나오는 경우를 뺀다. 1 빼기 9C 4분의 파란 거 4개. 126분의 125 이런 식으로. 그 6건까지 본 겁니다. 자, 뒤에 나오는 여기 최종 점검하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50일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10번은 요거랑 요거 여기 색칠된 거예요. 10번에 풀이를 한번 쭉 볼게요. 자, 홀수의 주사위의 홀수. 그럼 이거는 이제 A 홀수니까 1, 3, 5, B는 2, 4, 6. 그 다음에 C는 뭐야? 3, 6 해서 배반인 거는 서로소 관계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됐고. 2번. A에서 C까지 갈 거야. B를 반드시 지날 확률. 그럼 이제 전체를 먼저 봐야 돼. 그럼 전체는 어떻게 갈 수 있어? A에서 B를 거쳐 C를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바로 C로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6가지. 얘는 3가지죠? 이거 2개 더하는 게 전체야. 이 중에서 이제 B를 반드시 거쳐가는 얘가 사건이 되겠죠. 9분의 6 이렇게. 자, 일렬로 배열할 건데 맨 앞에 오래. 그럼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A를 앞에 박아놓고 4패 이런 식으로. 그죠? 빨로 초파보 가운데 색칠하고. 이게 뭐야?
원순열.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는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테두리 4개를 칠하는데 이게 원순열 적용이니까 몇 팩? 3팩분의, 사건은 뭐냐면 가운데 뭘 칠하래? 빨간색 칠해놓고 해라. 그럼 내가 가운데 칠하는 거는 고를 필요가 없는 거야. 빨간색으로 지정해놓고 나머지 4개만 원순열. 몇 팩? 3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1, 2, 3반 중 하나급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4명이 1반에 배정될 확률. 그러니까 전체는 뭐가 되냐면 여기 A가 배정돼야 될 반이 몇 개 있어? 3개. 그러면은 3가지. B도 3가지, C 셋. 중복 순열이죠? 3의 5승분에 4명이 1반에 배정돼야 되거든? 누가 1반에 들어갈 거야? 골라야 되잖아. 5명 중에 4명을 골라 일단. 그럼 걔가 1반이야. 그럼 나머지 1명이 남았지. 걔는 어디 들어가야 돼? 2반이나 3반에 들어가겠죠.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가 이제 확률이 되겠죠. 백팩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이웃할 때는 우리가 묶어서 쓰죠. 전체 경우의 수도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지? 그래서 이제 8팩을 같은 문자 A 2개 있고 C 2개 있고 K도 2개 있으니까 이거 분해. 이게 전체. 모음끼리 이웃하래. 그러면 A밖에 없네 모음이. 그럼 A는 세트로 묶어. 나머지 B, C, K, P, C, K만 나열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문자 나열하는 건데 C, C, K, K 2팩, 2팩 이렇게 이제 확률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고요. 7번 하트가 6장, 클로버가 4장. 4장을 뽑아. 하트가 그려진 카드랑 클로버가 그려진 카드가 각각 2장씩 나올 확률. 10개 중에 4장을 뽑는데 2개씩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8번 무슨 순열? 중복 순열 아니죠. 중복 조합이죠. 전체가 어떻게 돼? 3H9분의 양의 정수래. 양의 정수. 그럼 뭐야? 3H U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하나씩 줘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얘가 6으로 바뀔 거 아니야. 500명 대상으로 제품 선호도 조사. A 제품을 선호할 확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거 구하면 통계적 확률 끝. 그지? 10번은 넓이로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11번 이거 맞아요? 맞죠?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안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확률로 정의가 되면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틀렸고. 얘는 뭐야? 1. 요건 뭐야? 0 더하면 1인 건 맞지?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25%, 포도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20%, 수박과 포도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12%. 그러면은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 수박 좋죠. 그럼 PA 뭐가 돼요? 4분의 1. 그 다음에 포도 PB는 5분의 1. 수박과 포도를 모두 좋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거야? A 교 B로 표현을 하죠. 이게 100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박 또는 포도를 좋아하는 학생은 뭘 물어보는 거야? P에 A 합 B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수박 또는 포도니까. 그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 13번 최대 최소 문제가 또 나왔죠?
그러면은 PA의 합 B의 최대는 1이고 최소는 얼마야? 최소 0.055가 아니야. 0.7이지. 큰 거보다는 그거 나타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PA 교비라는 게 PA랑 PB를 더한 것에서 PA 합 B를 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가 되려면 얘가 이제 최소일 때 0.7일 때고, 얘가 이제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얘가 최대일 때 1일 때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6개 문자를 일률로 배열할 때 C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올 확률. 그럼 C가 맨 앞에 오거나, 그럼 C가 맨 앞에 올 때 찾고, C가 맨 뒤에 올 때 찾고. C가 맨 앞에 오는 거랑 C가 맨 뒤에 오는 거랑 겹치는 게 있어? 없죠? 배반 사건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C가 맨 앞에일 때 확률 찾고, C가 맨 뒤일 때 확률 찾아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 가능하지?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일 확률이야. 3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적어도 한 개가 당첨이니까 당첨이 안 될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1 마이너스 10개 중에 2개를 뽑아. 당첨이 안 돼야 돼. 그러면 안 될 거에서 뽑으면 되잖아. 7장에 2장 뽑는 거. 이거를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어린이를 2명하고 어른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어린이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어른이 선다. 그러면 반대를 빼면 돼. 뭘 빼면 돼? 전체에서. 일렬로 세워봐. 5팩이죠. 근데 뭘 빼? 어린이 사이에 어른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 2명이 뭐 할 때? 이웃할 때를 빼라. 그럼 이제 몇 명을 세우는 거야? 4명을 세우고 어린이 2명을 나눠 이제 배열하는 거. 이걸 빼주면 되겠죠. 33,000 이하를 만들으래요. 이거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어떻게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5팩을 2팩 100. 그리고 33,000 이하면은 너무 많잖아. 뭘 찾으면 돼요? 이상. 초과를 찾으면 되겠지. 33,000보다 커지는 경우를 찾으면 돼. 그럼 앞에 33 받고 나머지 112만 배열하는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를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 알겠죠?